시간에는 이제 성명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명에서 성의 역사, 또 명의 역사, 그래서 성씨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이름이라는 것이 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그 성씨, 성의 역사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이라고 하면 그 글자를 보면은 이 계집여자의 날생자가 합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여자가 낳았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낳은 사람, 어미의 성을 의미를 하고 누가 낳았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의 모계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낳은 사람을 표시하는 것에서부터 저 성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발전을 해오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부계 사회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부계 사회가 되고 또 부족 사회, 시족 사회가 되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아버지의 성은 씨라고 표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성을 씨라고 하고, 또 이 성이라는 건 어미의 성에서 시작이 된 말이고, 그래서 이제 뒤에 후대에는 완전히 그 모계 사회가 사라지고 부계 사회가 정착이 되면서는 성이나 씨나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같은 의미로 모두 그 아비의 성을 표현하는 그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도 성이라고도 하다가 성씨라고도 붙여서도 얘기하고 뭐 씨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씨 뭐 다 같이 그 아버지를 표시하는 그런 것이 된 상징이 된 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중국에서부터 성씨가 어떻게 유래됐는지를 살펴보죠. 그래서 고대의 그 중국의 8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희씨, 강씨, 영씨, 원사 이런 그 8대 성씨를 보면 모두가 이 옆에가 다 이 계집여자가 붙어 있죠. 계집여변이 다 붙어 있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여자가 낳았다는 의미의 그 성자, 그래서 그 계집여를 집어넣은 글자로 성이라는 그 성씨들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고대의 부족 국가의 모계사회 전통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성씨들의 그런 좀 유래들을 더 살펴보면요. 우선은 그 각 시족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이름 있는 산이나 강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성씨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농씨의 어머니는 강수에서 거주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강 이름에서 강자를 따와서 강씨라고 성을 가지게 됐고요. 또 이제 그 황제의 어머니는 희수에 거주했다. 그래서 이 희자를 따와서 희씨 성을 쓰게 됐고요. 또 그 순임금의 어머니는 요허에 거주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요씨, 요자를 따와서 요씨 성을 쓰게 된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 직업으로 성씨가 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표현하던 그 말에서 이제 성씨로 굳혀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복씨, 축씨, 무씨, 이 복자, 축자, 무자 이 글자 자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전복, 그 점을 치는 사람, 축원을 하는 사람, 또 무당할 때 그 무자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그 직업을 표현하는 글자였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굳혀져서 성씨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원시 시대부터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주관하거나 또 뭐 점을 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복씨, 축씨, 무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이제 이 성씨들이 내려오면서 물론 이제 요 시기에는 아마 거의 복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대로 점치는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직업도 물려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더 후대로 와서는 직업이 그 직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직업과 상관없이 그 성씨로 굳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씨나 윤씨 같은 경우도
그 역사를 기록하던 직업을 표현하는 글자에서 성씨로 발전한 경우고요. 또 사마씨, 사마라는 이제 직업이 그 말을 관리하던 직책을 사마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직책을 표현하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 사마씨가 된 거고요. 궁씨는 이제 활궁자니까 그야말로 활을 만들던 직업의 사람이 이제 궁씨로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씨족이 거주했던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성씨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씨랄지, 곽씨랄지, 등씨 이런 글자들은 이 부수에 보면 다 이 고을읍자변 부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고을, 어떤 읍, 동네를 뜻하는 글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등씨가 되는 거고, 곽읍, 곽 지역, 곽이라는 고을에서 살던 사람들이 곽씨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거주했던 지역을 표현하는 그 글자를 그대로 성씨로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 성씨의 제도는 이제 점차적으로 좀 성씨라는 것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을 했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일국 일성이다. 그래서 어떤 한 집단 체제에서는 한 가지 성만 쓰는 그런 제도로 되면서 그 마을을 통치하는 그 군주의 힘을 과시하거나 또는 그 군주가 누구인가를 표시하는 그런 것도 되고, 또 같은 성씨로 모여 있으니까 그게 군주의 혈통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동성불원의 윤리적인 제도가 발생하는 어떤 사회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꼭 그 혈통이 같은 그 사람들만 모여 있진 않고, 그냥 어떤 같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같이 하는 그 집단에서도 같은 씨를 쓰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성씨들의 그 탄생들이 다 조합을 해서 발전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중국에는 거의 한 2,600여 종의 성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성씨는 또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씨는 이제 거의 삼국시대부터 성씨를 사용하게 됐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그 법흥왕이나 진흥왕 시대로서부터 이제 기록 있는 문헌상으로 그 성씨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기로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시기에 신라시대, 삼국시대에서 이제 중국의 그 문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 한자도 활발하게 사용을 하면서 같이 이제 이 이름, 성명도 그런 문화가 중국 문화가 연결되면서 중국식으로 성씨를 쓰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성씨를 따로 딱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한 가지 이름으로만 표현을 많이 했었고, 또 고대에는 순우리말, 한자 이름이 아닌 순우리말 이름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딱히 이렇게 중국식으로 무슨 씨 이렇게 구별이 되지를 않고 어떤 이름으로 대표됐었고, 이제 간혹 어떤 상류계급이나 또는 이제 관직에 있는 사람들, 주류층에서 어떤 그 사람을 부르는 대상으로 성씨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씨를 뚜렷하게 쓰질 않다가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한자식으로, 중국식으로 성씨를 쓰게 됐고, 대개 성씨가 이제 그 씨족의 근거가 되는 지명에서 많이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표시함으로 해서 그 씨족들의 우월성을 표시하고, 또 이제 한 집단이라는 거, 한 단체라는 거를 강조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이 성씨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성씨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런 순우리말로 된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 8세기 이전 8세기까지 후반까지 보는데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성명들을 보면 우리식의 고유한 명칭으로 성을 썼었다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 시기로 이제 그 삼국시대 지나서 통일신라가 되면서까지 이제 그 한자가 들어오고 또 중국 문화가 영입이 되면서 이제 중국식으로 한자식 성씨가 쓰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가 통일된 뒤로 해서는 완벽하게 이제 중국식으로 한자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성씨가 다 정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민족적으로 고유한 명칭으로 성씨를 사용하던 때에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순우리말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칭으로 성씨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부족 국가인 뭐 진안, 만, 변안을 살펴보면 진안은 일단은 그 해씨의 나라로 볼 수 있어서 해모수, 해부루 등의 인물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해씨성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변안은 이제 기씨를 쓰면서 이제 기자, 뭐 기자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하는 이제 한씨를 쓰게 되겠고, 백제 왕족들은 거의 다 부여씨를 쓰고요. 또 이제 고씨의 경우가 이제 그 고구려 건국한 주몽이 고구려의 그 고자를 따서 이제 고씨라고 성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우리식의 고유한 성씨를 사용하던 시기였다가 이제 그 뒤로 그 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식 성씨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일단은 한자가 도입이 되면서 한자를 쓰게 되고 또 중국의 문화 영향을 크게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이나 습관이나 생활 방식의 여러 방면에서 다 중국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게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성명도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서 이때는 이제 정말 그 당나라의 문물이나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활발하게 쓰던 때이기 때문에 이 성명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서요. 그래서 이제 중국식 성명이 널리 보급되고 사용이 정착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성씨들이 어떻게 쭉 분포가 돼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이제 조선시대 성씨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와서 이제 성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그 265개 성이 쓰고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또 도곡총설 같은 데 보면은 298개의 성씨를 쓰고 있다고 기록이 돼 있고, 앙엽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486개의 성을 쓰고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 이제 그 일반인들도 민간인들도 다 이제 한자식으로 우리 성씨를 붙여서 이름을 쓰는 게 이제 아주 보편화되고 누구나 성을 가지는 게 보편화돼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새로운 성씨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본관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씨가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증보문헌 비고에도 보면 조선 초에는 496개까지 성이 쓰여지고 있다가 이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인구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89개까지 성이 줄어들었다가 이후에 이제 다시 회복을 하면서 다시 496개의 성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대략 거의 500개에 가까운 그런 성씨들이 생겨나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이후로 근래에는 성씨들이 어떻게 분포됐는지를 보면 우선 일제시대 때 그 총독부 국제조사를 보면은 한 250여 개의 성씨가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34년에 그 조선의 성명 씨족에 관한 연구조사를 보면 326개의 성씨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1960년대 근대에 들어와서 국제조사를 해본 경우에는
한 258개 성이 조사가 됐고, 또 75년도 정도 오니까 249개 성씨가 사용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성씨의 그 숫자가 들쑥날쑥한 것은 성씨라는 게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성씨를 아주 소수의 사람만 쓰다가 사라져서 성씨가 뭐 끊기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런 그 30년, 34년 요런 때는 아주 제대로 정말 일가구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정확한 실제 조사를 한다기보다 문헌상의 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누락된 성씨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성씨의 그 사용 그 숫자가 계속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죠. 비교적 이제 근대라고 할 수 있는 85년 인구 조사를 보면 275개 성씨가 쓰이면서 3,349개 본관이 사용되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성씨도 많지만 성씨의 숫자는 대략 이렇게 300개 미만에서 정착을 하면서 대신에 본관이 많이 이제 좀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00년도에 그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286개의 성씨가 조사됐고 4,179개 본관을 쓰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2000년대 조사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귀화해 온 그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귀화인들의 성씨가 또 442개나 조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성씨가 사용되고 있고 본관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 이제 귀화인들이 귀화하면서 이제 자기가 시조가 되는 새로운 성씨를 만들어서 쓰게 되죠. 그래서 생겨난 성씨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씨별로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요.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성씨는 아무래도 김씨, 이씨죠. 예, 그래서 김씨, 이씨, 박, 최, 정씨, 강씨, 조윤, 장, 임씨 이렇게 이제 10대 성이라 그래서 가장 많은 인구가 쓰고 있는 성씨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거는 김씨가 전체 인구의 21.7%나 차지하고 있고요. 이씨가 14.8%, 박씨, 최씨 순으로 이제 이 김이, 박, 최 4대 성만 해도 거의 우리 총 인구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씨나 한씨, 신씨, 서씨, 권씨 등으로 쭉 이어지는 이제 20여 개의 상위의 그 사용 빈도가 높은 그런 성씨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78%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0여 개 성이 전체의 한 99.1%를 차지해서 그 실제 숫자로는 조사된 바로는 한 269개에서 많게는 333개까지 성씨가 조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100여 개 안쪽의 성들이 국민의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160여 개 성은 아주 굉장히 희귀한 성이고 인구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사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희귀 성씨들이 이제 뭐 경씨, 빙씨, 삼씨, 예, 이런 그 성씨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뇌씨, 누씨, 저, 초, 춘 이런 그 성씨는 그 전국에 한 가구씩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성씨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성씨가 쭉 발전을 해와서 이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성씨의 그 유래, 우리나라의 그 성씨는 어떤 식으로 생겨왔는지 그 유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하는 이런 성씨들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삼국사기의 신라 본기에 그 유리 사금조에 보면은 신라 유리왕 9년 봄에 그 신라의 그 삼성 육부 중에서 육부의 그 마을들의 이름을 고치고 이제 성씨를 내려줬다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직접
그 고을마다의 성씨를 준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지금 쓰는 김씨, 이씨 뭐 하는 그런 성씨의 그 최초 기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육부 중에 뭐 이제 양산부, 고허부, 대수부, 간진부, 가리부, 명할부 하는 저 육부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육부를 이제 양산부는 양부로 이름을 고치고 이씨성을 줬고, 그러니까 저 양산부에 살던 그 고을의 사람들 전체는 이제 다 이씨성을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고허부는 사량부로 고치면서 최씨성을 주고, 대수부는 점량부로 고치면서 손씨성을 주고, 자, 간진부는 정씨, 배씨, 설씨 이렇게 해서 6개 성을 임금이 직접 내려주면서 이것이 이제 그 이들 성씨의 시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임금이 직접 성씨를 내려줬다 하는 부분에서 이 성씨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고,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취급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씨, 최씨 하는 그런 이제 성씨들의 그런 시초를 봤는데, 요런 성씨들의 이제 유래들은 각 성씨마다 이제 우리들은 그 족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족보에 보면 각각의 우리 성씨가 어떻게 시작이 됐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시작부터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성씨들의 유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성씨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좀 대표적인 성씨들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이제 그 이씨, 예. 이씨는 뭐 굉장히 사용하는 인구도 많고 그 본이 400여 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 경주 이씨가 그 앞에서 그 알천양산의 촌장 표암공 갈평을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왕이 이씨라고 성씨를 내려줬었죠. 이제 거기에서 그 촌장, 그 고을의 촌장이 이제 시조가 되면서 그 이씨성을 다 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씨의 경우, 최씨도 본관이 한 300여 본으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기록상으로나 여러 가지 시조가 분명한 건 한 40여 본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역시나 이제 최초는 그 유리왕이 그 신라 6촌 중에서 돌산고어촌에 최씨를 내려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촌장 소벌도리가 시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최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시초는 이제 이 유리왕이 최씨를 내려줬다 하는 걸로 역사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보통 최씨의 시조는 그 최치원을 일세로 하죠. 그런 경주 최씨들은 이제 최치원을 그 일세 본으로 하는,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씨가 있습니다. 예, 손씨도 그 유리왕이 그 무산대수 촌장 구레마에게 이제 이 사람이 촌장이 시조가 되면서 무산대수 마을에 손씨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손씨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조선 시족 통보에 보면은 그 모든 손씨는 다 경주에서 시작이 됐고 모량리 사람인 손순을 시조로 삼고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손씨들이 거진다 이 경주에서 본을 하지만 예외로 안동 손씨의 경우는 이제 또 좀 다른 경우가 되는데요. 그래서 안동 손씨는 이제 원래 순씨였는데 이제 임금 고려의 현종의 이름이 순이었기 때문에 휘하는 의미에서 손씨로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안동 손씨만 이제 좀 다르게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씨도 아까 그 신라
중에서 이제 유리왕이 성씨를 내려준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산진지촌의 촌장 지백호가 시조가 되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씨가 시작이 되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분파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정씨에서 가장 오래된 본관은 이제 경주 정씨고,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본관인데,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또 이제 동래 정씨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외에 진양 정씨, 하동 정씨는 이제 같은 정씨인데도 또 시조를 각각 달리하는 다른 파로 분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산정씨나 낭야정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갈래에서 좀 다른데요. 서산정씨는 송나라 사람이 이제 서산에 내려와서 고려로 이주해서 서산에 살면서 이제 서산정씨 시조가 됐고, 낭야정씨도 명나라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그 귀화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들 서산정씨, 낭야정씨 외에 이제 요 정씨들이 다 시작이 그 유리왕이 정씨를 하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배씨도 신라 육부 중에서 그 금산가리부에서 그 거기에 이제 유리왕이 배씨를 내려줘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 배씨들은 그 고려의 개국공신인 배영경을 시조로 삼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제 배씨의 시조를 배영경으로 삼고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시작은 저 유리왕이 배씨를 하사한 것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씨도 굉장히 좀 희귀한 성씨죠. 지금도 설씨는 좀 드문데요. 예, 그 대신 굉장히 역사는 오래된 유래가 깊은 성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육부 중에 하나였던 그 명활상고야 촌내 이제 설씨를 내려줬고, 예, 그래서 거기 촌장이 이제 호진공이 시조가 되면서 예, 설씨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설씨 유명한 설씨의 최초 인물이라 하는 거는 그 원효대사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원효대사와 요속공주 사이에 낳은 그 설총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최초로 설총이라는 설씨를 쓰게 되면서 예, 그 설씨의 어떤 경주 설씨의 시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좀 주요한 성씨들의 역사 유래를 좀 더 살펴보죠. 이제 서씨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군 시대 예국의 군장인 그 여숙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각 고을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굉장히 이제 선정을 베풀고 잘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 원래 이제 여씨 여자에다가 그 중인변을 붙여가지고 요 서자를 만들어서 이제 서씨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이제 서씨의 그 저기는 이제 이천서씨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달성서씨 여러 서씨들이 있는데요. 그 이천서씨의 경우에는 그 기자조선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그 애왕이 이제 그 전쟁에 지고 이제 쫓겨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기도 이천에 내려와서 정착하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천을 붙여서 이천서씨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씨, 예, 박씨 하면은 우리 뭐 쉽게 떠오르는 게 이제 박혁거세라는 인물이 떠오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신라 육부의 촌장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군장을 좀 내려줍사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그럴 때 이제 뭐 저 멀리서 좀 신령스러운 빛이 내려와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알인 것 같기도 하고 박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어떤 둥근 물체 속에서 이제 아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 박혁거세가 돼서 이제 나중에 그
저기를 다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박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소리 나는 발음 박자를 넣어서 박씨의 시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씨는 이제 이 박격거세가 통치를 하는 시절에 이제 바다에서 어떤 뭐 좀 상서로운 금괴가 떠내려와서 건져봤더니 그 속에서 이제 아기가 나와서요. 그 아기의 이름을 이제 금괴에서 나왔으니까 탈해라고 짓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금괴를 계속해서 그 까치가 따라오면서 울었다 해서 이 까치 작자의 그 변을만 따서 이제 석자를 성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석탈해가 석시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석탈해가 이제 또 통치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주 김씨는 그 석탈해가 통치하던 시절에 또 이제 금괴 속에서 아이가 발견을 됐는데 그 아기가 크면서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뭐 그래서 이름을 알지라고 불렀고 또 이제 금괴에서 나왔다 그래서 금자를 성씨로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경주 김씨, 김알지가 경주 김씨의 시조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해 김씨 하면 김수로 왕이죠. 예, 김수로 왕이 떠오르는데 이제 그 수로 왕의 난생설화 또 우리가 가락국기나 삼국유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김해 김씨는 이제 수로 왕을 시조로 하는데 이 후손 중에서 이제 헛씨가 있습니다. 헛씨는 그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이제 어머니 수로 왕비의 성씨를 따르는 그 수로 왕의 아들들이 이제 나가서 또 독립해서 만든 그 성씨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헛씨는 그 성씨는 다르지만 이제 같은 혈족이 되죠. 그래서 같은 혈족으로 볼 수 있고 또 이 헛씨에서 다시 인천 이씨가 또 갈라져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리가 많이 쓰는 주요한 성씨들의 그 시작 유래하고 역사적인 얘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가 쓰는 이제 성씨라는 것이 맨 처음에는 그 누가 낳았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그 단어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혈통이나 집단이나 또는 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개인의 지칭하는 명칭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그 뭐 왕이 직접 어떤 성씨를 하사했다거나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성씨라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하게 고대에 다루어졌었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